저희 남편은 목욕 다 하는데 5분 만에 나와요. 사실은 정말 꼼꼼하게 너무 닦고 막 샴푸도 이만큼 쓰고 그러면 수분하고 유분이 다 철철 새버리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거칠어지고 심지어는 염증이 생기고 몸은 얼굴에 비해서 재생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착색도 잘 되고 그래서 얼굴은 탱탱하신데 목주름으로 나이가 가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얼굴에 비해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대체 그럼 샤워를 어떻게 해야 정답인 거냐? 결국에는 포인트가 성분이 약간 그걸 부드럽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 바르시거나 영노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키니피케이션이라는 신종 용어가 나왔습니다. 스키니피케이션은 뭐예요? 반갑습니다. 의사들의 수다 MC 전민기입니다. 오늘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멤버를 보니까 피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은데 제가 그 피부 쪽이랑 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뷰티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맞아. 근데 이제 보니까 좋은 성분 같은 게 하나 나오면은 피부과에서도 입소문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 그 성분을 이제 찾는다, 손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지금 피부과에서 많이 찾고 있는 성분은 뭐예요? 뭐 엄청 많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도 사랑받는 게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우리 피부 진피 내에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보습을 해주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화장품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우리 피부과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게 필러의 대표적인 성분이 히알루론산이죠. 필러에.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물광주사라고 했던 거기는 한데 이 물광주사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스킨 부스터로 HA라는 성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들어보셨죠? 바하? 저는 아하는 나 처음 들어보는데 어떡하지? 히알루론산만 아네. 아, 그래요? 네.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무게의 수천 배, 수백 배 이상의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보습인자예요. 그래서 보습제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하라고 하는 거는 알파 하이드로 애시드의 약자인데 네. 요거는 불필요한 각질이나 이런 것도 녹여서 피지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렇죠. 맑고 깨끗하고 매끈하게.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가면 네. 엄마들이 우유 세안하고 막 요거트 마사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거 아하는 그럼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부모님들 피부를 책임지고 있었네요.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우리가 보면 얼굴에는 정말 온갖 좋은 성분을 이제 다 갖다 바릅니다. 뭐 앰플부터 해가지고 세럼 뭐 등등등 로션 뭐 다 바르는데 몸에는 사실은 대충대충 바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이제 얼굴에 비해서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피부가 좀 달라요. 이 몸은 얼굴에 비해서 피지선의 분포도 굉장히 적고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부속 기관들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생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상처도 굉장히 늦게 아물고 착색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몸에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또 특히 우리가 간과하는 데가 또 목이란 말이에요. 얼굴 바로 옆인데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목주름으로 나이가 가늠이 됩니다. 얼굴은 탱탱하신데. 목이랑 손등. 어. 보세요. 둘이 가리고 왔잖아요. 저도 가리는 편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이런 피부과적인 관점을 더 넘어서는 게 사실은 면역의 최전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부로 물질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아주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자연적으로 건조되면 미세한 틈이 생기죠. 그래서 그 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건조해지면 자연스럽게 간지러워요. 그래서 이제 긁게 되면 2차 감염이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정말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알게 됐고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겨울철 되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피부 건강에 진심이신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겨울철 몸 관리 총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질이 가장 잘 나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가끔 귀찮아서 안 씻을 때 좀 많이 올라오던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휴가를 보는데 정말 씻기 싫어서 2, 3일 정도 안 씻었어요. 생각보다 준순자 네. 그 정도는? 그럼 오랫동안 안 씻으면 피부라든지 뭐 약간 호르몬, 미생물 뭐 어떤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렇게 추운 때는 난방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겨울이어도 눈이 오고 춥고
춥고 습도가 유지되고 이러니까 피부가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난방이 빵빵 틀어지고 거기다 우리가 추우면 니트를 입으니까 마찰이 생기고 또 건조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오래 두면 이 피지가 산화가 되기 쉽고 더군다나 만약에 운동을 한다거나 생활 활동을 해서 땀이 난다. 그러면 이제 더 자주 좀 세척하는 게 필요하죠. 아무래도 계속 마찰을 하게 되면 피부 자체가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모공이나 이런 데도 계속 마찰 때문에 모공 주변이 더 두껍거나 딱딱해지는 경향들도 있고. 그럼 안에 좀 면재질 입는 게 좋겠군요. 그럼요. 그럼 과학적으로 샤워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해요? 뭐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확실히 좀 더 건조한 느낌이 있어서 주말 같은 때 하루 정도 건너뛰면 좀 더 맨질맨질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 샤워 횟수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나 땀 여부, 그다음에 계절, 또 청소년기나 노년기는 피지 산화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노인 냄새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생기고 청소년기는 이제 피지가 산화되면서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가능하면 매일 씻어주는 게 중요하고 포인트는 이제 피지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은 요 겨드랑이 위쪽에 피지가 많죠. 그쵸. 네. 그래서 거기를 꼭 씻어야 되는 곳. 네. 귀 뒤, 귀 안쪽, 요쪽하고요. 겨드랑이, 그다음에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나 귀는 열심히 안 씻었었는데 큰일 났네. 되게 배꼽 이런 데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씻고 나서도 면봉으로 꼭 거기를 깨끗하게 닦아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잔여물이 많이 남아요. 내가 씻는다고 씻어도 비누, 세정제 같은 게 잔여물이 남게 되면 내 피지랑 또 합쳐져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 안쪽, 배꼽 이런 데는 잘 닦아주고 잘 건조시켜주는 게 굉장히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보통 회자되는 얘기가 뭐 귀를 면봉으로 하면 안 된다. 귀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합한 면봉을 사서 표면 정도. 그렇죠. 네. 위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에 또 그 찬물로 샤워하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겨울에 무조건 뜨거운 물이 최고인데 또 너무 뜨겁게 하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온도는 또 어느 정도가 적정해요? 온도로 말씀드리면 36도에서 38도. 보통 이제 온도를 잴 때 우리 아기 키우신 분들은 알지만 팔꿈치나 이런 데로 온도를 재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미지근하면서 따뜻한 게 결국에는 포인트가 세정력을 가져가면서 피부에는 자극이 없어야 되는 요 두 개가 적절하게 균형이 있는 포인트니까 그게 36도에서 38도고 그 이상은 이제 피부 자극이 많아지고 그 밑으로는 세정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럼 거의 온탕이 한 36에서 8도 된 게 되게 과학적인 이유예요. 네, 맞아요. 그게 온탕이고 열탕은 42도까지 맞아요. 가거든요. 그 열탕은 자극이 되는 거고 온탕이 네. 딱 맞는 온도예요. 몸이 빨개지는 게 좀 따끔따끔해서 시원하다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색깔이 바뀐다는 거는 수분 손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냉탕, 온탕. 그거 안 좋아요? 하는 거. 그거 건강에 난 좋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또 일부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단에 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 늘어나가지고 확장이 되고 그리고 추운 데 들어가면 열을 확 수축시켜야 되니까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혈관이 힘이 없이 축 그럼 처져버려요. 피부에도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면 홍조가 심해지죠. 근데 그 목욕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남편은 네. 들어가면 이제 5분 만에 나와요. 샤워를 다 하는데 다 하는데 5분 만에 나오고. 오, 그거 남자들은 저는 맘만 먹으면 2분에도 끝나요. 아니, 그렇게 말해요. 아, 왜 웃어? 이 남자분들 다 1분 안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맘만 먹으면. 저는 남자인가 봐요. 그러면 적정 샤워 시간은 한 어느 정도? 이게 좀 과학적으로 좀 그게 연구된 시간이 유럽이나 있나? 미국은 되게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진짜 우리 남편이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게 5분에서 10분인 거예요. 제가 맞았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항상 잔소리를 하는 게 그렇게 목욕을 오래 하면 네. 피부가 진짜 다 나빠진다. 그리고 실제로 맨날 긁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기 때문에 가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샤워를 오래 하는 게 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샤워를 굉장히 오래 하고 정말 꼼꼼하게 너무 닦고 막 샴푸도 이만큼 쓰고 그리고 비누를 이만큼 뭔가 거품이 나야 닦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샴푸, 비누 같은 게 화학용품이다 보니까 이거 오래 좀 접촉하면 피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좋지가 않죠. 근데 이제 기능적인 샴푸 같은 거, 뭐 비듬 샴푸라든지 항균 비누나 이런 것들은 피부에 닿아서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균도 좀 없애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방치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방치를 했다가 씻어내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잠깐 하고 우리가 세안하는 것처럼 제거를 해주시면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오래 노출이 되다 보면 피부에 자극받게 될 수 없어요. 아니 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막 이 소중하고 민감한 피부를 함부로 좀 다루고 있었다는 좀 생각에 피부가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많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때밀이 같은 거 하는 날에는 순간적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많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 때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라는 게 각질이에요.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보호 장벽이에요. 그 장벽을 다 밀어내다 보면 각질이 일어나죠. 건조해지죠. 심지어 나중에 가려워지기까지 해요. 따갑다, 아프다 그렇게 해서 많이 오시고요. 또 아버님들 보면 효자손으로 막 긁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막 때 박박 밀고. 그러면 겨울철에는 때미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겠네요. 더욱더 안 좋죠. 과도한 스크럽이 안 좋은 부위가 사실 좀 나이대별로 다르긴 한데 어린이들은 볼에 피부 질환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볼 주변이랑 그 다음에 이제 팔 오금 오히려 이게 접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깨끗하게 닦아주고 싶은데 또 그 부분에는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무릎 뒤쪽 오금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닦지 않는 게 중요하고 청소년기에는 사실 자기가 냄새가 나고 피지가 많으니까 진짜 열심히 씻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등 같은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스크럽을 하면 등드름이라고 하잖아요. 보습이 따라오지 않으면 여드름처럼 생길 수 있어서 안 좋고 등이 닦기도 힘들고 보습하기도 힘들긴 해요, 혼자서. 맞아요. 근데 그 샤워볼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 안 쓰고 진짜 자극 없이 바디워시만 그냥 손으로 쓱쓱 해서 바르고 끝내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쓰는 게 오히려 귀찮아가지고. 근데 아내는 싫어요. 왜냐면은 바디워시 많이 쓴다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손에서 거품을 내고 한다면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게 자극 안 주고 잘하는 거품이 거 잘 나요, 근데? 나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나는데 근데 해가지고. 대부분은 한 번 짜서 하고 몸에서 이렇게 맞아요. 문지르면서 몸에서 마찰로 거품을 낼 거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마찰에 의한 자극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디 제품이 피부 직접 닿으니까 더 오히려 안 좋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스크럽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손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피부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해서 좋은 사람들은 아토피가 있거나 민감한 피부나 이런 경우에는 샤워볼을 쓰는 것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거품을 잘 내서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피부의 자극은 훨씬 적거든요. 그 다음에 샤워볼을 쓰는 경우에는 그래도 각질이 좀 정돈이 되는 느낌? 때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각질이 정돈이 되고 좀 깨끗하게 닦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청소년기 아이들은 손으로 닦는 거는 절대 반대예요. 그때는 샤워볼 중에서도 약간 거친 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피지가 많은 사람들 그 네. 청소년기 애들이요 샤워하라 그러면 손으로 하면 안 되는 아이들인데 대충 씻고 그냥 나와요. 샴푸도 대충 하고 나와요. 여기 뭐 그러면 덜 예쁘다. 덜 예뻐서 막 거품 네. 있고. 아. 약간 어머님들이 약간 우리 애들 안 씻어서 막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다 그래서 유독 청소년기의 그 냄새를 지금 견뎌하지 못하시고. 네, 걔네들은 때타올로 좀 오래 해야 지금 됩니다. 아드님 말씀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 건조하다, 몸이 좀 버석하다 하면 그냥 손으로 씻고요. 그 다음에 조금 깨끗하게 닦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샤워볼을 써요. 그러니까 내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피부 상태에 그렇죠. 따라서 내가 맞아요. 건성이냐 네, 뭐 네, 이런 네. 거에 지성이냐에 따라서도 좀 주의를 하고 그걸 알고서 좀 씻어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의외로 이렇게는 샤워하지 마셔라 라는 좀 안 좋은 습관 같은 것들도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뜨거운 물로 강한 자극을 주면서 때밀이를 한다던가 그다음 반복적인 어떤 자극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옷을 바로 입는다던가 저도 이제 목욕탕 가면 다른 사람들 또 관찰을 하거든요. 샴푸를 이렇게 하면서 그 비누 거품이 몸으로 다 내려오는 거. 그건 안 돼, 안 돼. 저 그거 하는데? 그걸로 안 돼, 안 그냥 돼, 안 씻는 돼. 거? 그거 왜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올인원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샴푸로. 아니 그러니까 몸은 또 바디워시 하는데 그냥 샴푸는 그냥 이렇게 해서 샴푸가 흘러내려가게. 흘러내리는 게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일단 모발에 있는 먼지와 더러움들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닦여서. 아 그럼 머리 이렇게 수그려서 그냥 따로 그렇죠. 해야 수그러서 한 거죠. 되는구나. 네, 따라인 거죠. 네. 건강한 피부는 상관이 없지만 네. 예민한 피부들은 그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상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럼 피부가 좀 예민한 사람들 혹은 너무 지성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뭐 등드름이 생긴다든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또 특히나 얼굴 사이즈
사이드에 또 여드름이 뾰루지 올라올 수 있어요. 샴푸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껴 쓰시기 위해서 샴푸 같은 게 약간 남으면 거기다 물을 부어놔요. 그거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나머지를 대체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샴푸를 왜 그따위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물을 부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 그 순간에 해서 한꺼번에 다 쓰고 버리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물을 담아놓고 뒀다가 며칠 동안 쓰시는 경우에는 이 안에 어쨌든 이게 안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보존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네. 보존제가 희석이 되면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상인분들은 아무 상관없지만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뭐 녹록균 감염이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녹록균에 감염되면 폐혈증이라는 위험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뭐 물론 확률은 낮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샤워를 잘 못하면 아까 등드름도 날 수 있다 하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트러블 나는 분들에게는 샤워 후의 생활 습관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샤워 직후 이것만은 꼭 해라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발 뒤꿈치 관리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발 뒤꿈치가 자꾸 갈라지고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서 보습크림을 많이 발라주세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보습크림 바르고 일단 양말을 신어요. 그리고 아주 한참 좋아요. 있다가. 근데도 워낙 건조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웠죠. 너무 건조하다 하는 경우에는요, 그 주방에서 쓰는 랩을 씌워놓고 그 위에다가 양말을 신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또 흡수가 잘 돼요. 와, 네. 랩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 이제 보통 아하 성분이 약간 그걸 부드럽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 바르시거나 아니면 페트롤라튬이라고 하죠. 바세린. 바세린을 이제 발꿈치에 좀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각질이 심하면 각질을 좀 용해해주는 그런 성분의 연고나 크림을 바르면서 보습제를 바르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습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수분하고 유분이 다 철철 새버리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있는 게. 그러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균이나 유해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심지어는 가려워지고 빨갛게 되고 염증이 아니, 생기고. 깨끗이 열심히 씻어놓고서 그 수분 안 막아가지고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는 건 정말 안 될 일이네요.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럼 부위별로 좀 더 보습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예요? 약간 아무래도 팔꿈치, 팔꿈치. 그러니까 그래서 아하 성분 들어있는 걸로는 팔꿈치, 무릎, 발꿈치. 특히 이제 팔이랑 정강에는 많이 발라야 되는. 그렇죠. 네. 근데 또 뒤꿈치 같은 경우는 굳은살이 많이 밴다고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 그걸 뜯거나 막 이렇게 면도날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른들 많잖아요. 굳은살이 배고 각질이 일어난다는 거는 얘가 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나 너무 건조하니까 보습을 해줘라고 하는 건데 어디 나한테 앙탈이 하고 각질을 없애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더 이게 얇아지고 더 예민해지고 피까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죠. 그럴 때는 바세린을 바르면 안 되고 감염될 때는 아예 상처가 없을 때는 정말 바세린을 발라주면 바세린만큼 좋은 보습막이 없어요. 완벽하게 랩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증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바세린 발라주면 굉장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보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더 느끼게 되는데 근데 아까 이거 여성분들 피부에 여러 가지 바른다고 했는데 얼굴에 그렇게 많은 기초 화장품 바르는 게 효과가 있어요? 저는 앰플, 세럼, 스킨 뭐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이거 바르는 순서를 한번 찾아본 적도 있었거든요. 일단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일단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굉장히 화장품 개수를 많이 쓴다는 통계가 있어요. 평균 7개 이상이라고. 근데 저는 화장품 다이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바르면 좋지 않다는 거. 특히 민감한 경우에는 그 화장품이라는 게 30개 이상의 성분들이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안 맞으면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화장품은 다이어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건조한 채로 살아라?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쓰는 거를 덧바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바르는 거는 스킨이 있으면 스킨을 바르고 에센스가 있으면 에센스 바르고 그 둘 중에 하나만 바르고요. 그리고 크림 바르고 끝이에요. 그리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 더 바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자기 전에 좀 건조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요. 그리고 1일 1팩 하느라고 돈을 많이 쓰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크림을 잔뜩 바르고 제가 랩을 좋아하나 봐요. 얼굴에도 랩을 하세요. 손을 뚫어야겠죠? 그거 뚫을 필요 없죠. 그냥 3개 조각 내가지고 이마, 가운데 이렇게 하면 눈하고 입은 바로 나와요. 안 뚫어도 돼요. 번거로우니까. 저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약간 잔주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일류를 좀 쓰는 편이라 뭐 호호바 오일이나 뭐 쉐어버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덮어주는 경우가 있고, 아주 지성인 분들은 라이트하게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간단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건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이게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계속 덧바르면 이 자체로 여기에 특별히 알레르기가 없어도 물리적으로 접촉속 피부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우리 그 경험해보면 아는데, 코로나 시기 때 마스크 많이 쓰면서 마스크가 피부에 닿아서 그걸로 피부염 생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너무 계속 많이 바르면 사실 범인이 누군지도 알 수도 없거니와 이 자체로 계속 피지가 매여 있게 되니까 적은 개수를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토너에 있는 성분과 로션과 에센스에 있는 성분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동일한 성분이 누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성분이 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얼굴도 마찬가지, 몸도 마찬가지, 정말 필요한 성분들만 몇 가지만 골라서 바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안전성이 보장되고 교 기능에 어떤 효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더마 제품 같은 걸 한두 개 정도 전 바르는 것 같아요. 더마 제품은 또 뭐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이라고 해서 뭐 클렌징이라든가 보습만 주는 이런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더마 제품은 어떤 피부의 본연의 힘을 키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피부가 좀 더 건강해지게 할 수 있는 효능이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좀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자정 능력 같은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세 분의 공통적인 건 너무 많이 바를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게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거나 트러블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건조하면 덧발라라 라는 게 아마 그거 말씀이신 되게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보니까 이 바세린 프로 더마 바디 로션도 더마 제품이면서 스키니피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더마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스키니피케이션은 뭐예요? 그게 22년, 3년 이후에 유행어처럼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항상 얼굴을 중심으로 피부 관리를 했다면 두피와 몸도 우리 피부다. 이것도 다 스킨이다. 그래서 스키니피케이션이라는 이제 신종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웰리스나 슬로우 에이징, 이걸 넘어서서 리버스 에이징, 뭐 영노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피부나 두피에 관심을 갖게 된 이 사회적인 트렌드죠. 그렇죠.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예뻐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뻐진다는 개념을, 우리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건강에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을 잘 사수하는 방법은 결국은 보습을 잘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화장품 바르는 게 예뻐지는 걸 위해서라면, 이제는 사실은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도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여기 좀 건조하잖아요. 여기 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예. 이게 저도 집에서 좀 발라보니까 거칠어진 피부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 뒤꿈치나 좀 더 거친 부분에 좀 발라주니까, 요거는 발림성이 요거보단 좀 더 여러 번 문질러야 좀 발라지는데 확실히 좀 이 맨질맨질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건성 피부용인데 저도 이거 바르니까 워낙 건성한 피부였는데 끈끈하지 않고 보습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바세린 프로 더마 바디로션 어떤 성분이 좀 특별하길래 이 고기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보면 여기 전성분 나와 있잖아요. 보면 4D 히아루론산이라고 되어 있고 센트럴 아시아티카 병풀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프로비타민 B5로 되어 있는데, 지금 4D 히아루론산부터 먼저 설명 한번 하자면, 보통 우리가 히아루론산 하면 이게 단일 성분이 아니에요. 히아루론산은 이게 당과 당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한 반복으로 계속 결합되어 있는 선으로 이루어진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반복돼서 되면 될수록 고분자가 되는 거죠. 고분자가 되게 되면 피부 표면 위에서 그대로 피부를 덮어서 보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된 거를 중간중간 잘라주게 되면 이게 중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 살짝 각질과 각질 사이에 있는 지지를 뚫고 중간 정도에 머무르면서 또 보습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자르면 저분자가 되니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피부의 한 4겹층까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히아루론산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4D 히아루론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센트럴 아시아티카는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병풀 추출물이라고 해서 보습 진정에 굉장히 뛰어나고, 그중에서 마테카 소사이드라는 성분인데 그게 마테카 땡에 있는 그 연고에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진정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고기능성을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 프로비타민 B5라고 되어 있는 건 판테놀이라는 성분이고 이거야말로 보습을 하면서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기 때문에 딱 보면 더마 제품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셨던 장벽을 위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아까 해주셨던 아하 5.5%. 네, 5.5%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것들은 한 2에서 3% 정도가 아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면은 얼굴처럼 좀 얇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각질을 용해해 준다라고 보고 아하가 한 5.5 정도면 약간 얼굴보다 두꺼운 몸에 있는 피부를 적당히 자극 안 주면서 가볍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정화되어 있는 농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라마이드 마찬가지 우리 세콜지라고 하거든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게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기본 요소인데 그 요소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나이아신 아마이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화이트닝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멜라닌이 이동하는 거를 방해를 해서 피부가 검어지는 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톤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각질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잘 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더 칙칙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하 성분을 가볍게 녹여주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칙칙한 피부를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종류인데 좀 피부가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히알루론산 모이스처라이징 바디로션 쓰시면 될 것 같고 피부가 좀 거칠고 각질이 쌓였다 하시는 분들은 네. 아하 수딩 바디로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교육을 같아요. 잘 받으셨네요. 저 잘 받았죠, 네, 교육.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부터 우리가 이제 말로만 이렇게 들었지만 이 제품은 실제로 흡수력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촉촉한 것 같긴 한데 바르면 어느 정도까지 좀 촉촉해지는 건지 체감을 할 수 있으면 좀 네, 좋을 것 한번 같아요. 저희가 한번 발라볼까요? 네. 보면은 보통 이 제형을 보면 로션 제형인데 보면 점성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보면 이렇게 쫙쫙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점성이 많지 않고 탁 폈을 때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오일리한 느낌이 나요.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나다가 순식간에 이게 사라집니다. 금방 촉촉하게 흡수되는 느낌을 바로 받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았던 게 지금 다 흡수가 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1, 2분 있다 만져보시면은 이게 또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돼서 끈적임이 전혀 안 남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저도 사용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끈적임이 남는 게 제일 싫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전 끈적임 아예 안 써요. 아무리 좋다고. 근데 끈적임 남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선크림 안 쓰는 분 많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남는 그 파우더리한 그 네네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좋죠. 네. 근데 또 파우더리 하면 사람들이 건조한가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파우더리 하더라도 물과 딱 만나면 다시 또 이게 촉촉함으로 또 느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 전혀 건조함은 없습니다. 네, 전성분을 보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바세린의 대표적인 그 젤리 성분이잖아요. 그게 네. 벌써 150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해온 성분이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프리바이오텍스 리페어 에센스 오일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유산균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프리바이오텍스, 뭐 프로바이오틱스는 얘기 많이 하는 건데 그런 성분들이 피부의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그런 성분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촉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볍고 끈적임이 없이 좀 잘 그렇죠. 오래 네. 지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겨울철만 되면은 아토피가 좀 나타납니다. 예. 그런 피부에 써도 이게 좀 자극이 없을까요?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진물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건조해서 많이 가려움으로 인한 아토피라면 충분히 이 정도면 커버가 돼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토피인 친구들을 보면 장벽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네. 장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벽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 제품을 바르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포드 히아루론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수분 장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센탈라 아시아티카는 상처가 났거나 했을 때 회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성분이고 그다음 프로비타민 B5가 또 들어있어요. 이건 판테놀이라고 해서 네. 보습뿐만 아니라 진정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아토피로 인해서 손상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보통 그 아기들 기저귀 발진에 판테놀 크림 그렇죠. 바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랑 이거 같이 좀 발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온 가족이 사용해도 좋을 그런 성분들이라 안심하고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활용해 보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피부 자극이 워낙에 피부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있으면 또 전문의와 한번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애기들은 부모님들이 진짜 꼼꼼하게 발라줘요. 저도 제 아들은 막
구석구석해서 막 열심히 보습 많이 해주는데 우리 어른들 특히나 이제 남자들이 이 스스로 피부 케어를 좀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이 들수록 보습을 좀 꾸준히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 있지만 대학병원에 근무했을 때 60대, 70대 남자분들은 질병이 없는 분들조차도 정강이 가려움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이게 우리는 그냥 가렵지 이런 정도인데 정말 피가 날 때까지 긁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악화시키는 게 그 일본 온천에 한번 갔다 오시거나 이러면 그 따끔따끔한 그게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또 뒤집어지고 하니까 저는 정말 팔과 손등과 정강이는 보습을 좀 잘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모든 게 다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내 몸에서 히알루론산 자체도 줄어들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고 모든 피부 장벽 자체도 느슨해지거든요. 그럼 점점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뺏기지 않게 도와주자. 어렸을 때는 있는 걸 보호해주자. 이런 개념으로 바디 로션을 바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아까 원장님이 몸이 착색되거나 이런 거 되게 더 잘 된다고 해가지고 더 열심히 좀 보습을 좀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바디 케어를 한 후에 피부를 좀 보들보들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꼭 실천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발 뒤꿈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보습제 잘 바르고 지금 아하 성분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 바르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유레아 성분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게 하고 집에서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절대로 맨발로 다니지 말고 쿠션 있는 신발을 반드시 신어라. 슬리퍼 같은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힐, 그다음에 딱딱한 단화 같은 거 신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발바닥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 살기 위해서 각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양말을 두꺼운 걸 신고 푹신푹신한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 훨씬 더 보들보들한 발을 가질 수가 그럼 있습니다. 아하 바른 다음에 요즘에 수면 양말 같은 거 신고 있는 거 좋은 습관인 아주 거죠? 좋죠. 네, 그리고 폭신한 슬리퍼 신고 집에서 사뿐사뿐 다니시면 좋습니다. 층간소음도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랩을 좀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실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얼굴 관리는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몸, 구석구석 우리가 보습 관리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신경 쓰면서 겨울철 건강한 피부 관리 힘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